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 대선 레이스로 혼잡한 형국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대선 레이스 지지율 10%를 넘는 후보 중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후보에 이어 오늘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3년 전 홍준표 후보의 정치 상황을 예측했던 동영상에서 고통의 시기를 지나서 2020년 이후 태양이 진입하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측했었는데 현재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15%를 넘어서며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지, 어떤 정책이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 도움이 될지, 윤석열 후보와는 점성학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차트에서 2020년 중순에 진입해서 2021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태양은 패러그라이너입니다. 즉, 태양 자체만 보면 약하지만 태양에게 영향을 주는 두 개 항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 항성은 바로 마르식과 툴리만 항성인데, 이 항성들이 성격에 영향을 주게 되면 강인한 성격, 집요한 의지와 끈기, 위험한 열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성향이 지금의 홍준표 후보를 만들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 집요한 끈기는 지지율을 계속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 출생 차트에는 묵직한 한방이 없습니다. 대중들의 인기가 생명인 직업군에 꼭 필요한 종교적 색채가 강한 항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종교화하거나 우상화하는 대중들, 참모진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지도자라 칭하고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대중들이 지켜보기에는 어딘가 조금 부족하고 어설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까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화성과 달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한 번 지지율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두 개 행성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화성과 달이 의미하는 건 나에게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하지만 약점을 극복하는 아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화성과 달이 뜻하는 두 가지 정책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는데 온화하고 친절하며 희생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이러한 대선 파트너가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하는데, 이때 소통의 대상은 바로 여성 유권자들이며 이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정책은 여성 유권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하나의 성별에만 집중되는 지원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민을 선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주민이란 서울을 비롯해서 한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며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온 집단을 뜻합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와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에 불안해하는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선동할 수 있는 정책으로 타 후보들과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현재 홍준표 후보 정책 중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과 재개발 건축 활성화 정책, 모병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 지원 정책과 지역 균등화 개발 정책을 덧붙인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차이점입니다. 두 후보의 큰 차이점이라면 윤석열 후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배가 항성은 종교적 색채가 강해 본인이 종교성을 띠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종교적인 느낌으로 대하기 때문에 맹목적인 지지단체가 형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강한 달의 영향으로 거만함과 오만함, 과장된 자부심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출생 차트에서 유권자들의 맹목적인 신뢰를 뜻하는 항성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참모진이나 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당 정책을 비판하는 등 당의 분위기를 혼란하게 만들기보다는 별들이 알려주는 앞에서 설명했던 정책과 여성 유권자 소통에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토성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부동산 이슈가 일어나는 이유와 예측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